뭐 어쨌든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분하셔야, 저기, 자파 유미를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것처럼 체분 좀 해주세요. 체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안상에 있는 소비 배열 관리와 산란권 관리를 위해서 체분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들어오는 자파 화분과 이어지는 달의 화분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체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분 좀 하면서 분봉열을 안 받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개상에 격앙판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가끔 보면은 아카시아 꿀 끝나면 모든 꿀이 끝나는 줄 알고 개상에 격앙판을 없애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격앙판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단상에 산란할 공간이 없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 거고, 격앙판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리식 분봉 관리를 지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파 유미를 대비해서 대마리식 분봉 관리를 지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연초에 개상 올릴 때 사용하는 개상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대마리식은 분봉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요 4월 전에 유밀기가 찾아오기 전에 개상을 올리실 거면 차라리 역개상 방법을 활용하시고 대마리식 요 방법은 이제 유밀기 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마리식 분봉관리법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 이제 계산벌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상에는 쫙쫙쫙 뭐 그냥 한 8판 될라나? 1, 2, 3, 4, 5, 6, 7. 항상 그렇지만 8판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7판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네요. 자, 이렇게 뭐 단계상에 8판이 있다고 칠게요. 단상에 이렇게 8판을 해 놓으셨으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저기 이름 뭐야?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화분이랑 꿀 차 있는 장도 있을 거고 뭐 충판도 있을 거고 봉판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있을 건데 노란색이 이제 그 화분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비 배열한 거에 따라서 잘 소비를 잘 배열하고 벌을 안 괴롭히셨다면은 대부분 요렇게 그냥 나가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분홍색이 봉판입니다. 한쪽으로는 봉판이 쫙 있고 한쪽으로는 충판이 있고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요쪽은 봉판, 요쪽은 충판 요런 식으로 흐름 같은 게 쫙 보일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왕벌을 안 괴롭혔다는 가정하에 왜 그러냐면은 요 여왕벌도 마구잡이로 산란을 하는 게 아니라 산란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방향 같은 흐름 같은 게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소비를 섞게 되면은 그 흐름이 깨져요. 그때 이제 좀 이제 자연 왕대도 많이 생기고 뭔가 여왕벌이 산란할 때 해가 가고 그러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안 괴롭히셨으면은 이렇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유지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원래대로의 대마리식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요거를 통째로 삼상으로 올려주시고 단상에다가 공소비를 쫙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공소비를 쫙 넣어주셔도 좋아요. 먹잇장이 있는 게상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단상을 요대로 그냥 다 올리셔도 좋습니다. 요대로 다 삼상으로 올리셔도 좋은데 만약에 한 번 더 보기가 싫다거나 혹은 요 단상을 삼상으로 다 올려버릴 정도의 벌 세력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표시해 놓은 봉판들을 여러분들이 빼가지고 요거를 삼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삼상으로 딱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마리식 분봉관리법을 활용한 하나의 분봉관리법이자 자파 유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파꿀 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이제 봉판들을 다 위로 올려주시고 봉판에 여러분들이 빼낸 봉판만큼 공소비를 그냥 여기에다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왕벌은 산란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분봉열도 안 받을 거고 자연스럽게 삼상에는 봉판이 올라갔기 때문에
터져나온 벌들로 인해서 공소비까지 생길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상의 분봉열도 잡으면서 산란 공간도 확보해주면서 개상에는 꿀을 받을 수 있는 공소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봉판이나 올리기보다는 곧 터져 나올 봉판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곧 터져 나올 봉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분봉 관리를 하는 게 좀 힘이 들더라도 그냥 단상에다가 봉판을 놓고 개상에서는 일정하게 꿀을 쫙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어차피 꿀은 개상에서 받고 있었으니까 분봉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봉판들을 삼상으로 올려줄지 요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냥 좀 터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봉판은 삼상으로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저녁 기온도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봉판이 3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폐사할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저도 아예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봉판 있으면은 터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올려주세요. 이게 저도 말하면서도 야,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추워서 죽을 일이 없을 텐데 또 어떻게 추위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괜히 추위 찾아왔다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드네요. 근데 날씨 변수를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저녁 기온이 10도를 훨씬 웃돌 정도로 워낙에 좋기 때문에 봉판이 3층으로 올라가도 얘네들이 죽을 일이 아예 없어서 그냥 웬만한 봉판은 3층으로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마리식 분봉 관리를 활용해서 잡화 유미를 계속 받아주시면 좋겠고, 요 단상에 넣어놓은 이제 이 공소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화분이나 꿀을 채우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로 화분은 좀 채울 수가 있습니다. 화분은 채분기를 안 달아주고 화분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은 공소비에다가 화분을 채울 수도 있는데 꿀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왕벌이 산란을 잘만 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들어온 꿀을 여왕벌 산란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서 밤이 되면 위로 올립니다. 제가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벌들은 밤이 되면은 꿀을 퍼올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들어온 꿀을 밤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 퍼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여왕벌이 여기에 산란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비를 넣으실 때도 여왕벌의 산란 방향을 보시고 그 방향에 맞춰서 공소비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삼상으로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벌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개상에다가 요 봉판을 해주세요. 개상에다가 봉판을 해주시고 단상에다가 공소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개상에 한 7, 8매를 못 채울 정도로 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봉판을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꿀 유밀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영향 차이가 없을 거고, 어, 꿀 들어온다고 해서 꿀이 너무 받고 싶은 욕심에 공소비를 오히려 벌이 막 벌보다 많은 숫자를 공소비를 개상에다 넣어주시면은 꿀을 놓아요, 얘네들이. 곡소비를 많이 넣어줬다고 해서 꿀을 그만큼 많이 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물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만 물고 들어오는데 저장을 컴팩트하게 딱 있는 소비에 딱딱 넣어가지고 밀개를 싹 씌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소비에 싹 흩뿌려 놔버립니다. 그래서 벌보다 너무 많은 소비를 넣어주는 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차라리 벌이 좀 삼상을 쌓을 정도의 벌이 안 된다면은 차라리 봉판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얘네들이 터져 나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꿀을 채우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벌통 운영을 하고 꿀을 받을 때 이제 아이고 단상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단상은 안 그리고 개상만 그려보자면은 7개 그렸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도 귀신같이 7매로 그렸습니다. 저 참 숫자 7을 좋아하나? 왜 이러지? 귀신같이 7매로 그렸네요. 그래서 7매 벌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벌이 3매 벌이에요.
벌이 소비는 7개를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그냥 삼매벌 규모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소비를 7장으로 유지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7장 다 채우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7장 다 제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꿀을 그냥 여기저기 흩 뿌려 놓습니다. 막 그냥 꿀을 이렇게 저렇게 흩 뿌려 놔가지고 이건 뭐 숙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 벌이 진짜로 얼마 안 되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소비를 많이 넣어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 넣어 주세요. 조금 넣어 주시면은 오히려 여기 컴팩트하게 지들이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밀개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소비에다가 또 꿀을 많이 채울 거예요. 이게 자리가 모자르고 그러게 되면은 그럼 차라리 요 두 개를 따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괜히 많이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리식으로 관리하실 때도 만약 삼삼벌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 칸에다가 봉판을 넣어서 채워 주시고 얘네들이 터져 나와서 얘네들이 꿀을 채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